최근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면서 도입했던 게 바로 ETF 상품이었는데요. 이제 와서 왜 다시 제도 개선에 나선 건지 어떤 변화가 예고되어 있나요?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상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기존 레버리지 ETF는 코스피 200이나 나스닥 100처럼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종목 하나만 2배로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등장하면서 시장의 관심도 함께 커진 겁니다. 네, 결국 기존 상품과 가장 큰 차이는요, 하나의 종목만 따라간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하루 5%가 오르면 ETF는 약 10%가 오르고 또 반대로 5%가 하락하면 ETF도 약 10%가 떨어집니다. 수익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손실도 2배 가까이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 처음 도입 당시부터 일반 ETF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선택이라면 투자자가 감당하면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금융당국이 시장 전체를 우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리밸런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장이 끝날 때 목표 비율을 다시 맞추기 위해 자동 매매를 하는데요. 레버리지 ETF는 목표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더 팔게 됩니다. 결국 오를 때는 상승을 더 키우고 내릴 때는 하락을 키우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런 매매가 반복이 되면 시가총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종목입니다. 이들 종목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자금이 집중되면 장 마감마다 대규모 매매가 반복될 수가 있고 기업 가치보다 ETF의 기계적인 매모가 주가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최근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위험 관리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들, 즉 우리 개미들은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될까요? 네, 결국 이번 논란은 투자 상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증시의 변동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모가 커질수록 작 마감 기계적인 매매도 함께 늘어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이미 투자자가 많은 만큼 실제로 상품을 없애기보다는 운용과 판매 과정, 투자자 보호, 광고 규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높은 수익에는 그만큼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저희가 알아봤고요. 개인의 투자를 넘어서 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영향도 줄 수 있구나 또 배워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본업 외 부업을 함께 병행하는 엔잡러, 굉장히 흔한 직업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엔잡러입니다만 정부가 30년간 유지해온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어떻게 변화하는 건가요? 네, 기준이 근무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50만 원, 편의점에서 월 40만 원을 번다면 각각은 가입 기준에 못 미치지만 두 소득을 합치면 90만 원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약 35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엔잡러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30년 동안 유지해온 정책을 바꾸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여러 일을 병행하는 엔잡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근무 시간만 따지다 보니까 꾸준히 일하고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겨났습니다. 정부는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춰 사회안전망도 함께 바꾸겠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점이 바뀔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실직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와 직업훈련 등 다양한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가입했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입 기간과 비자발적 이직 등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프리랜서나 혹은 배달기사 같은 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번 개편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인데요. 배달 기사처럼 일부 플랫폼 종사자는 이미 별도의 고용보험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서 모든 프리랜서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평생 직장 시대에 만들어진 고용보험을 N잡 시대에 맞춰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평생 직장에서 이제는 N잡 시대로 바뀐 고용시장입니다. 이제는 사회 안전망도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생겼는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여름 휴가가 예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경영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평균 여름 휴가 기간은 3.8일이라고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요.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 쉬는 곳도 많은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3일 휴가가 가장 많았습니다. 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도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고 나타났습니다. 휴가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건데 약간 뭐 설국열차 같은 느낌도 나요. 네, 맞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휴가 계획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긴 해외여행보다는 일정이 짧은 여행이나 비용 부담이 적은 휴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모든 소비가 줄어든 건 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물가라고 하면 소비가 당연히 줄어들 것 같은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화점이었는데요. 여름 정기 세일 기간 주요 백화점 매출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될 만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상품과 명품, 여름 시즌 상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면서 백화점과 면세점, 그리고 관광업계는 여름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같은 휴가철이라도 소비의 모습과 양상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긴 휴가를 떠나고 누군가는 짧게 쉬거나 휴가를 미루기도 합니다. 소비 역시 프리미엄 소비는 이어지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가성비를 따지는 실속 소비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단순히 소비가 늘었느냐 줄었느냐보다 어디에 얼마를 쓰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소비 양극화 시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휴가도 소비도 이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번 트렌드를 통해서 읽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드라마까지 만들고 있는 시대인데요. 중국에서 AI로 제작한 드라마가 빠르게 늘고 있고 국내 시청자들에게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SNS를 보면 이거 진짜 AI인가 사람인가 유심히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SBS 드라마 김부장에서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액션 장면 일부에 AI 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AI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제 AI는 단순한 실험을 넘어 실제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AI를 활용한 숏드라마가 빠르게 늘어나며 하나의 새로운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김부장 봤는데 저 장면이 AI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이제 배우,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AI는 배우를 대체하기보다 위험한 액션 장면이나 특수 효과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작 기간을 줄이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AI를 어디까지 사용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번역과 더빙, 시각 효과 등 제작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AI 숏드라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국내 제작사들도 AI 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네, 기대만큼 우려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않은 건지 뭐 이런 고민들도 막 시작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딥페이크나 저작권 침해, 일부 제작 인력의 일자리 변화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제작비를 쓰느냐보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AI는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을 넘어서 산업 전체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공존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지혜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